참 어렸었지 뭘 몰랐었지 설레는 젊음 하나로 그땐 그랬지.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TV 뉴스입니다. 이다솜 아나운서, 얼마 전에 수능이었잖아요. 네. 저희도 수능 소식을 전해드렸었는데 수능이 정말 어려웠나 보더라고요.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수능 채점 결과를 공개를 했는데 만점자가 단 한 명이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올해 대학 수학 능력 시험은 처음으로 문이과 통합형으로 치러졌는데요. 국영수 모두 어려워서 역대급 불수능 아니냐는 우스갯소리까지 나왔잖아요. 맞습니다. 전문가들은 변별력이 큰 국어 성적이 당락을 가를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지난해 국어 만점자가 151명이었는데 올해는 28명, 그러니까 5분의 1 수준으로 줄었다고 합니다. 좀처럼 끝날 줄 모르는 코로나19에 최근 백신 패스 논란까지 덩달아 청소년들의 걱정이 깊죠. 수능 성적도 중요하겠지만 당장 오늘 하루의 건강과 행복도 충실히 챙겨야겠습니다. 헬로TV 뉴스 시작합니다.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이틀 연속 7,000명대를 기록한 가운데 대구, 경북도 나흘 연속 세 자릿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9일 0시 기준 신규 확진자는 대구 132명, 경북 143명입니다. 대구에서는 동구 소재 종교시설과 수성구 소재 PC방과 관련해 연쇄 감염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추가 확진자는 25명으로 누적 확진자는 112명입니다. 경북에서도 집단 감염이 발생한 포항 소재 병원과 경산 소재 미인가 시설과 관련해 연쇄 감염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추가 확진자는 20명으로 누적 확진자는 171명입니다. 발달장애인 부모들이 간절하게 바랬던 발달장애인 가족창업 특화 사업장이 경북 안동에 가장 먼저 문을 열었습니다. 지난해 중소벤처기업부가 안동과 광주 광산구 두 곳을 선정했는데요. 올해 처음 그 결실을 맺었습니다. 이하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40년 된 오래된 목욕탕이 도시재생 사업을 통해 창업 지원 공간으로 탈바꿈했습니다. 발달장애인과 가족 구성원들의 경제적 자립을 돕기 위한 특화 사업장, 가치만두소입니다. 창업 교육을 실시할 강의실과 회의실, 사업화를 지원할 사무실과 창업 보육실, 식품 제조 공간은 물론 발달장애인 가족들이 직접 운영해 볼 수 있는 카페도 갖췄습니다. 전체적으로 그 발달장애인들이 갖고 있는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저희들 쪽에서 창업 교육, 코칭 사업, 어떤 R&D 지원 여러 가지 사업들을 진행해서 안정적인 일자리 창출, 성공적인 창업 이걸 위해서 구축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경북 특화 사업장은 지역 특산물인 표고버섯과 마, 생강 등으로 가공식품을 개발해 발달장애인과 가족들의 창업 활동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발달장애인을 둔 부모들도 자녀와 함께 일을 할 수 있어 희망이 생겼습니다. 일단은 우리 애가 자립해서 취업하는 게 너무 힘들었거든요. 근데 이제 가족이랑 함께 창업하게 되면 함께 있을 수도 있고, 그다음에 서로 윈윈해서 재밌게 일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전체 장애인 고용률 대비 발달장애인의 고용률이 20% 수준에 그치고 있는 가운데 이번에 문을 연 특화 사업장이 발달장애인의 사회 참여 기회를 넓히고 삶의 질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헬로TV 뉴스 이하영입니다. 오조 앵커, 요즘 아이들이 밖에서 놀 때 걱정되는 게 참 많죠. 그렇죠. 아무래도 코로나19로 인해서 요즘 아이들의 위생 관리를 걱정하는 부모님들이 많으시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특히 놀이터의 경우에는요, 정기적인 모래 소독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경주에서는 지역 내 학교를 돌며 놀이터와 운동장을 소독하는 사업이 시작됐습니다. 홍하연 기자가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미끄럼틀과 그네부터 이색적인 짚라인과 토끼굴, 그늘 공간까지 학생들이 직접 설계에 참여한 경주 아화초등학교의 놀이터 풍경입니다. 획일화된 일반 놀이터 구성과 달리 아이들의 창의력을 최대한 살려 다양한 놀이를 즐길 수 있습니다. 우리 반 애들은 좀비 놀이도 하고 동생들은 모래 갖고 놀기도 해요. 뒤편에 거기에서 물이 흘러 들어올 때 거기 구멍을 파서 물이 차가지고 거기 위에서 풍덩풍덩 하면서 놉니다. 학교 측은 많은 아이들이 놀이터에서 시간을 보내는 만큼 위생관리가 걱정입니다.
놀이터 모래의 경우 버려진 유리 조각이나 날카로운 돌로 인해 사고 발생 위험도 높습니다. 동물의 배설물로 인한 오염이나 최근에는 코로나19 감염에 대한 우려도 높은 만큼 청결한 모래 관리가 필수입니다. 고양이들이 모래에다가 변 처리를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그걸로 인해서 이제 아이들은 항상 맨손으로 모래를 만지고, 그래서 저희가 그런 염려 때문에 이제 모래를 깨끗하게 소독하게 되었고요. 이런 가운데 올해 신설된 경주 지역 자활센터의 모래 소독 사업단이 아화초등학교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방역 활동에 나섰습니다. 전문 장비를 활용해 모래를 뒤집어 이물질을 제거하고 고온의 스팀 소독을 진행하는데 살균 효과가 탁월합니다. 매년 2차례가량 놀이터 모래와 놀이기구에 대한 소독을 진행할 예정인데 학교 측의 반응도 뜨겁습니다. 2번을 하긴 했는데 2번보다 사실은 여건이 되면은 아주 자주 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만, 이제 현실적인 여건으로. 경주 지역 초등학교 43곳 중 올해 한 차례 이상 모래 소독을 진행한 곳은 60% 수준에 불과합니다. 환경보건법 시행령으로 아이들의 활동 공간에 대한 정기적인 위생 소독이 의무화된 가운데 보다 많은 학교들이 모래 소독 사업단의 혜택을 받게 되길 기대해 봅니다. 헬로티비 뉴스 홍아영입니다. 코로나19 등의 영향으로 최근 차박이나 캠핑을 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고, 날이 추워지면서 난방기구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문제는 냄새는 물론 색깔도 없는 일산화탄소인데요. 침묵의 살인자로 불리는 일산화탄소의 위험성을 실험으로 알아봤습니다. 보도에 김한식 기자입니다. 버스 출입문에 경찰 통제선이 설치됐습니다. 내부에는 신발과 이불 등이 나뒹굽니다. 지난 2020년 12월 캠핑카로 개조된 버스에서 일산화 중독 사고가 발생해 50대 A씨가 안타깝게 숨졌습니다. 이보다 앞선 지난 2018년 12월에는 경남 함안의 한 수로에 설치된 텐트에서 40대 낚시객이 숨졌습니다. 역시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밝혀졌습니다. 밀폐된 공간에서 난방기기 사용의 위험성을 직접 실험해봤습니다. 타고 있는 숯을 텐트 안에 넣고 문을 닫자 잠시 후 일산화탄소 경보음이 울립니다. 300ppm까지 올라가는 데 걸린 시간은 15초. 허용 기준치의 6배입니다. 불과 2분 뒤엔 2000ppm까지 치솟습니다. 숯 같은 경우에는 자주 환기를 시키더라도 중독 우려가 있기 때문에 밀폐된 장소에서는 절대 사용하지 말아야 합니다. 난방기구도 위험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무시동 히터를 작동시키고 15분이 흐른 뒤 텐트 내부의 상황을 살펴봤습니다. 일산화탄소 수치 변화는 적지만 산소 농도가 급격히 떨어집니다. 등유난로, 부탄가스 연소기를 사용한 실험에서도 비슷한 상황이 나타났습니다. 산소 농도가 낮아지면 일산화탄소의 독성들을 더욱 가중시키는 뇌 마비나 근육마비 이런 것들을 일으켜서 결국은 질식에 이르게 하는. 전문가들은 숯은 실외에서만 사용하고 난방기구도 환기가 잘 되는 곳에서 경보기와 함께 사용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한식입니다. 나무를 주 연료로 하는 화목보일러 화재가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경북소방본부의 통계 자료를 보면 최근 5년간 도내에서 발생한 화목보일러 화재는 194건으로 재산 피해만 25억 원에 달했습니다. 화재 원인은 70% 이상이 부주의로 화목보일러 주변에 잘 타는 가연물을 두거나 불씨를 방치해 발생했습니다. 장소별로는 도심 지역보다는 농어촌 지역, 단독주택에서 주로 발생했습니다. 대구 경북 신공항 홍보체험존이 경북도청사 본관에 설치됐습니다. 미래의 대구 경북 신공항에서 여행을 떠난다는 주제로 마련된 체험존은 VR 여행 체험존, 신공항 라운지, 신공항 포토존 세 부분으로 구성됐습니다. 또한 가상현실 영상을 통해 울릉도와 세계 곳곳의 관광지를 여행할 수 있고 신공항의 사업 계획과 추진 과정 등을 정리한 디지털 책자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